평생 단 한 가지 습관만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담배를 끊을까요? 술을 끊을까요? 아니면 붉은 고기 혹은 달콤한 디저트를 포기할까요? 사실 정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답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매일 무심코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음식, 이 습관이 여러분의 몸속에서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진짜 범인이 무엇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걸 멈췄을 때 우리의 몸이 얼마나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지도 명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나는 아직 젊으니까 조금쯤은 괜찮겠지.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몸은 나이가 들수록 회복력이 떨어지고 작은 자극에도 큰 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제까지 아무 문제 없던 식습관이 오늘 하루의 작은 선택으로 내일 큰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는 순간만큼은 내 몸을 지키는 경고음을 들어야 할 시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두세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꾸준히 전달해 드릴 것이니까요. 저는 오늘 병원 응급실과 진료실에서 매일같이 목격하는 우리 식탁 속 위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음식, 평범한 습관처럼 보여도 몸속에서는 천천히 독처럼 쌓여 결국 큰 병으로 이어지는 것들입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분들 계시지 않나요? 나는 술을 조금만 마시니까 괜찮아. 이 정도 고기면 문제없지. 달콤한 디저트는 하루 정도 먹어도 상관없어. 문제는 우리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릴 때와 달리 나이가 들수록 몸은 더 천천히 회복하고 이미 쌓인 부담 때문에 작은 습관 하나에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단순히 정보를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지금 당장 내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겁을 주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 속에서 작은 변화를 만드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오늘은 우리 시니어 세대가 가장 많이 접하고 가장 쉽게 중독되는 음식과 습관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나는 예전에도 즐겼고 지금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바로 그 괜찮다는 착각에 있습니다. 몸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민감하고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작은 선택 하나가 미래의 건강을 결정짓는 변수가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끝날 때쯤에는 어떤 습관을 반드시 멈춰야 하고 어떤 선택을 통해 몸을 회복시킬 수 있는지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리해 드릴 겁니다. 절대로 피해야 할 음식, 그래도 먹어야 한다면 덜 해롭게 먹는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 몸을 지키는 가장 쉬운 식습관,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혈압, 혈당, 심지어 암의 위험까지 확실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회식 다음 날에도 멀쩡했는데 요즘은 하루 종일 몸이 무겁고 속이 불편하다. 예전엔 아무렇지 않게 먹던 음식이 이제는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을 일으킨다. 건강검진에서 혈압이나 혈당이 갑자기 높아졌다는 말을 들었다. 이건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대체로 우리 식탁 위에 매일 반복되는 선택 속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신호의 원인을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식탁에 얼마나 많은 숨은 독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몸을 무너뜨리는지 시니어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설명드릴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 식탁에서 가장 흔하지만 몸을 가장 깊게 망가뜨리는 것, 바로 술입니다. 특히 우리 세대에게 너무도 익숙한 그 초록색 병의 희석식 소주 말이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소주 한두 잔 정도는 괜찮아. 우리 어르신들도 평생 소주 마시고 90살 넘게 사셨잖아. 하지만 이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과거의 소주는 지금의 소주와 완전히 다른 술이었습니다. 예전 소주는 쌀이나 곡물을 발효시키고 증류한 뒤 숙성시켜 향과 맛을 살린 전통 술이었죠. 그래서 귀한 날에만 조금씩 마셨고 몸에도 덜 해로웠습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가 마시는 희석식 소주는 다릅니다. 주정이라고 불리는 96%의 고순도 알코올을 대량으로 만들어 물에 희석하고 인공 감미료와 향을 넣어 술맛을 흉내낸 겁니다. 쉽게 말해
전통주가 아니라 화학적으로 만든 술이라는 거죠. 이런 술은 간과 혈관, 그리고 뇌에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간은 알코올을 해독하느라 쉬지 못하고 혈관은 점점 탄력을 잃어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집니다. 뇌 역시 알코올의 영향을 받아 기억력 저하, 치매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저도 응급실에서 이런 환자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혈압이 폭발하듯 치솟아 뇌출혈로 실려온 환자, 간 수치가 한계까지 올라간 환자, 그리고 단순히 피곤하다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쓰러진 분들까지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평생 소주 한두 잔은 괜찮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술을 완전히 끊는 게 당장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일주일에 3번 마셨다면 한두 번으로 줄이기, 한 번에 소주 한 병을 마셨다면 반병 이하로 줄이기, 가능하다면 전통 방식으로 만든 소량의 증류주로 대체하기.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몸이 회복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간 수치가 좋아지고 아침에 몸이 가벼워지고 혈압이 안정되는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술을 줄이는 건 단순히 간을 지키는 문제가 아닙니다. 혈관, 심장, 뇌, 그리고 삶의 질 전체를 지키는 문제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술은 회복력이 떨어진 몸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젊었을 땐 괜찮았는데 요즘은 조금만 마셔도 힘들다는 그 느낌이 바로 경고 신호인 겁니다. 여러분, 이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줄이고 관리하면 10년 뒤, 20년 뒤의 건강은 전혀 다른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술은 즐거운 자리를 만들기도 하지만 결국 지나친 음주는 우리 몸을 서서히 갉아먹는 달콤한 독입니다. 내 몸을 지키고 싶다면 술과의 거리를 조금씩 벌리는 것, 그것이 첫 번째이자 가장 확실한 건강 습관입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할 것은 가공식품입니다. 마트에 가면 정말 다양한 제품이 진열돼 있죠. 햄, 소시지, 어묵, 가공된 고기, 달콤한 음료, 심지어 건강간식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는 것들까지. 문제는 이런 가공식품 속에 숨어있는 첨가물과 화학 성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안전하다는데 조금 먹는 건 괜찮겠지.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첨가물 중에는 당장 몸에 큰 변화를 일으키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몸을 망가뜨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발색제와 방부제, 인공 감미료가 있죠. 햄이나 소시지를 예로 들어볼까요? 고기 본연의 색을 유지하고 부패를 막기 위해 발색제와 방부제가 들어갑니다. 이 성분들이 몸속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세포에 부담을 주고 일부는 발암물질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몸이 이런 성분을 처리하는데 익숙하지 않다는 겁니다. 수천 년 동안 인간은 자연에서 얻은 식재료를 먹어왔지만 이런 화학물질은 불과 몇십 년 전부터 등장했죠. 우리 몸이 아직 이 새로운 물질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당장 큰 이상이 없다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 기억하시죠? 당시에도 안전하다는 허가를 받고 시중에 판매됐던 제품이었지만 결국 수많은 사람들의 폐를 망가뜨리고 목숨까지 앗아갔습니다. 가공식품 속 첨가물도 같은 원리입니다. 짧은 실험이나 기준으로는 안전하다고 판단했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 역시 환자들을 보면서 이런 사실을 절실히 느낍니다. 특별히 술이나 담배를 하지 않는데도 혈압과 혈당이 오르고 지방간이나 각종 염증 질환이 생기는 분들, 식습관을 자세히 물어보면 대부분의 식사가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음식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분들이나 맞벌이 가정에서 이런 식습관이 더 흔하죠. 그렇다고 당장 모든 가공식품을 끊는 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방법으로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 대신 신선한 식재료로 직접 요리하기, 재료가 단순하고 성분 표시가 짧은 제품을 고르기, 햄, 소시지처럼 발색제가 들어간 고기류는 가능한 피하기, 단 음료 대신 물이나 무가당 차로 대체하기. 이 작은 실천만으로도 우리 몸이 받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은 편리하지만 결국 편리함의 대가를 건강으로 치르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오늘 장을 볼 때만이라도 잠시 멈춰서 성분 표시를 살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걸 매일 먹어도 괜찮을까? 그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야기할 주제는 붉은 고기, 특히 지방이 많은 부위입니다. 삼겹살, 목살, 갈비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고
또 너무 맛있는 음식들이죠. 특히 주말에 가족이나 친구들과 고기 구워 먹는 즐거움은 정말 포기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우리가 잘 모르는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문제는 고기 자체가 아니라 어떤 고기를 어떻게 먹느냐에 있습니다. 먼저 붉은 고기, 특히 소고기와 돼지고기에는 우리가 쉽게 보지 못하는 유해 성분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물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몸속에 들어온 독성 물질을 처리하지 못하면 지방에 쌓아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방이 많은 부위일수록 그동안 동물이 먹은 사료 속 항생제, 중금속, 기타 화학 성분이 함께 축적돼 있는 겁니다. 특히 요즘 시중에 많이 유통되는 고기들은 자연 방목이 아닌 좁은 공간에서 옥수수 사료로 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고기일수록 지방 비율이 높고 그 지방 속에는 우리 몸에 부담을 주는 성분이 더 많습니다. 이런 고기를 매일 혹은 자주 먹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혈관에 지방이 쌓이고 혈압과 혈당이 오르고 염증 반응이 높아집니다. 나중에는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심지어 일부 암까지 위험이 높아지죠. 응급실에서 만나는 환자 중에도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평소 특별히 아픈 데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가슴 통증으로 실려오거나 혈관이 막혀 응급시술을 받는 분들 말이죠. 식습관을 들어보면 대부분 지방이 많은 고기를 자주 먹고 가공식품과 함께 섭취하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고기를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기에는 단백질과 철분, 비타민 같은 중요한 영양소도 들어있으니까요. 다만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가능한 한 지방이 적은 부위를 선택하기, 하루 섭취량을 50g 이하로 줄이기, 자연 방목으로 키운 고기나 유기농 고기를 선택하기, 고기를 먹을 때는 꼭 채소와 함께 먹기, 특히 채소와 함께 먹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채소의 섬유질이 지방 흡수를 늦추고 혈관에 쌓이는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고기를 굽는 방식입니다. 기름이 튀는 강한 불에 구울수록 발암 물질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중약불에서 천천히 굽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그리고 탄 부분은 절대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작은 한 입이 몸속에 큰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붉은 고기를 먹는 건 얼마나 어떻게가 관건입니다.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몸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먹고 안전한 방법으로 조리하라는 겁니다. 이렇게만 해도 고기를 즐기면서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건강을 지키고 회복시키기 위한 식단의 원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많은 연구와 실제 환자 사례를 보면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 현미 중심 채식, 지중해식 식단 등 다양한 접근이 있습니다. 처음 보면 각각 달라 보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채소 중심, 자연식 중심이라는 점입니다. 즉, 식단의 핵심은 특정 음식 하나를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니라 몸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필요한 영양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초록색 잎채소의 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초록색 잎채소입니다. 시금치, 케일, 상추, 브로콜리 등 초록색 채소에는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항산화 성분, 면역력을 높여주는 비타민과 미네랄, 항암 작용을 돕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런 채소들을 꾸준히 섭취하면 혈압과 혈당이 안정되고 체내 염증도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질병 예방 효과가 나타납니다.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 하지만 막상 채소를 먹어야 한다고 하면 어렵게 느껴지죠. 그래서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식탁에 항상 초록색 채소를 두세요. 밥상에 한 접시만 올려도 충분합니다. 몇 끼 조금씩이라도 먹는 게 핵심입니다. 2. 쌈장이나 소스는 최소화. 소스에 숨겨진 나트륨과 첨가물을 줄이고 채소 본연의 맛을 즐기는 연습을 해보세요. 3. 소량의 단백질 추가. 생선, 두부, 계란, 견과류 등 자연식 단백질을 곁들여 영양 균형을 맞춥니다. 이렇게만 해도 하루 식단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병원 응급실과 진료실에서 만난 사례를 바탕으로 각색했지만 충분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1. 젊은 나이에 찾아온 고혈압. 30대 후반의 한 남성분이 있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술과 고기를 즐겼지만 아직 젊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60에 100이라는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가볍게 생각하고 지나갔다면
앞으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위험이 커지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는 하루 한 접시의 채소를 식단에 올리고 술과 가공식품을 줄이는 작은 습관부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혈압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몸도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이 사례가 말해주는 것은 작은 습관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2. 나름식으로 인한 감염. 또 다른 사례로 나름식 섭취로 인해 감염이 생긴 분도 있습니다. 굴과 게장을 즐겨 먹던 60대 여성분이 있었는데 어느 날 심한 복통과 발열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검사 결과 장내 세균 감염으로 인한 급성 장염이었고 치료 후에도 며칠간 일상생활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건강의 작은 위험 요소라도 반복되면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나름식이나 위생이 불확실한 식재료를 섭취할 때는 한 번 더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생명을 지킨다. 이 두 가지 사례가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작은 습관이 나중에는 우리 건강을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술, 가공식품, 붉은 고기의 과다 섭취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히 끊는 것이 어렵다면 조금씩 줄이고 안전하게 선택하는 것, 그리고 초록색 채소 한 접시라도 매일 식탁에 올리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내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 습관만 꾸준히 실천해도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1. 하루 1회 이상 초록색 잎채소 섭취. 초록색 채소는 혈관과 면역, 항암 효과까지 다양한 건강 이점을 줍니다. 몇 끼 조금씩이라도 식탁에 올리세요. 특히 쌈이나 샐러드 형태로 먹으면 맛있게 즐기면서 건강도 챙길 수 있습니다. 2. 짠 음식 줄이기. 소금과 나트륨이 많은 음식은 혈압을 올리고 신장과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간장, 소스, 절임류를 조금씩 줄이고 음식 본연의 맛을 즐기는 습관을 들이세요. 조금 싱겁게 먹는 것이 몸을 지키는 큰 습관입니다. 3. 가공식품 대신 자연식 선택. 햄, 소시지, 가공 간식 대신 신선한 채소, 과일, 견과류, 자연식 단백질을 선택하세요. 편리함보다는 건강을 우선하는 작은 선택이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만듭니다. 4. 물 충분히 섭취. 하루 1.5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꾸준히 마셔주세요. 물은 체내 노폐물을 배출하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며 혈압과 혈당을 안정시키는 기본이 됩니다. 5. 주 3회 이상 가벼운 걷기 운동. 운동은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하루 30분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심혈관 건강과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을 줍니다. 가능하다면 가족, 친구와 함께 산책하며 즐기는 것도 좋습니다. 이 5가지 습관은 특별한 장비나 비용 없이도 바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 꾸준한 실천이 결국 여러분의 몸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천천히 되짚어 보겠습니다. 핵심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것과 실천해야 할 것을 명확히 알고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피해야 할 것, 과음 한두 잔은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반복되면 간과 혈관, 뇌 건강에 큰 부담이 됩니다. 가공식품 편리하지만 몸속에 쌓이는 화학 첨가물과 나트륨은 장기적으로 건강을 해칩니다. 붉은 고기의 과다 섭취, 단백질과 철분은 필요하지만 지방이 많은 부위나 과다 섭취는 혈관과 심장 건강에 부담을 줍니다. 실천해야 할 것, 채소 중심 식단, 특히 초록색 잎채소는 혈관 건강, 면역력 강화, 항암 효과까지 다양합니다. 자연식 위주 선택, 신선한 재료, 최소 가공, 단순한 조리로 몸의 부담을 줄이세요. 주 3회 이상 가벼운 운동,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집 주변 산책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식탁에 초록색 채소 한 접시를 올리는 작은 습관만 시작해도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로 효과가 있을까? 하고 의심할 수도 있지만 꾸준히 이어가면 혈압과 혈당, 체중,
에너지 수준까지 달라진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작은 습관은 단순히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신 건강과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가벼워 기분이 좋아지고 소화가 잘 되어 하루 종일 피곤함이 줄어들며 가족과의 식사나 소소한 활동에서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언젠가 시작해야지 하고 미루는 사이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작은 변화, 꾸준한 실천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10년 뒤, 20년 뒤 여러분의 건강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로 작은 습관 하나가 생명을 지키고 건강을 되찾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매일 선택하는 작은 행동 하나가 몸속에서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드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예를 들어 오늘 식탁에 초록색 채소 한 접시를 올리는 것, 조금만 신경 써서 소금과 가공식품을 줄이는 것, 그리고 하루 30분이라도 가볍게 걷는 것. 이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지키는 든든한 힘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로 효과가 있을까?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이어가면 혈압과 혈당이 안정되고 체중 관리도 쉬워지며 피로감이 줄어드는 변화를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이런 작은 변화가 단순히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신 건강과 삶의 질까지 높인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가벼워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고, 저녁에는 소화가 잘 되어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으며, 가족과 친구와의 일상에서도 작은 즐거움을 더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만드는 큰 건강, 오늘부터 시작됩니다.